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지금 뭐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한전이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다. 예.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 올리지 못했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어떻게? 모두 한전이 먹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뭐, 전기요금 올리지 않은 이유는 좀 어떻게 좀 변동성을 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게 전기요금이 참 정치적으로 좀 묶여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니까 함부로 막 올리질 못해. 그래서 선거 있을 때 올리면은 뭐 안 되니까 또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원자재 가격에 맞게 이렇게 계속 좀 움직여도 되는데 왜냐하면 쌀 때는 또 싸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리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네? 그래서 한전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와야겠네? 그래서 한전이 회사채를 또 발행하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장에서 뭐 산업은행이나 누군가가 이 회사채를 사줘야 되는데 정부가 사주든 뭐 결국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회사채를 사줘 버리면 시장에서 돈이 없네? 왜냐면 얘가 돈을 쫙쫙 빨아먹고 있으니까. 원체 크잖아요, 돈이.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어, 현금이 마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건설사도 어렵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한전이 이제 돈을 쫙쫙 빨아먹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망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예. 그러자니 뭐 전기 요금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예. 참, 그래서 이제 뉴스 보니까 그 한전에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쪽에다가 이제 단가 후려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손실을 좀 메꿔보겠다. 예. 이들은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어쨌든 그렇고요. 예.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한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손실 나는 걸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돼. 어, 가격을 올려서 기업이나 가게가 부담을 하든지 요금을 올려서 아니면 정부가 세금으로 때려 막든지 아니면 공급하는 업체가 싸게 뿌려 좀 저가로 공급을 하든지 예, 그런 걸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사실은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당장에 뭐 전기요금 오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회사채를 가지고 지금 그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채로 돈을 메꿔야 되는데 메꾸려고 보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너무 많은 돈을 얘가 먹어버리니까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돈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돈이 없네 시장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게 이제 불거져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좀 민감한 내용도 많고요. 이게 뭐가 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고 방법을 잘 찾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죠.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 망할 수가 없어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얘가 망하면 우리는 전기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한전은 어떻게든 살려놓기는 할 거야. 망하진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 회사채가 얘 거를 먼저 사줄 거야. 이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좀 그런 상황이고 좀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일단 뭐 한전이 살아난 거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더 합리적인 좀 장기적인 좀 그런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전을 예전에 산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2020년부터 제가 검색을 한 거거든요. 네,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 3월에 한번 샀다가 6월에 팔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격을 딱 보니까
한 10% 조금 넘게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9월 20일 날 강하게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제가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주변 분위기가 야 진짜 이거 샀다고? 이걸 왜 사? 이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예. 자 일단은요. 일단 차트로 제가 산 가격들을 좀 볼게요. 예. 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거든요. 1차 매수를 했고 제가 2번에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와 지금 보니까 진짜 잘 팔았네요. 산 거는 잘 샀는지 모르겠는데 판 거는 확실히 잘 판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했는데 그 뒤로 쭉 빠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빠졌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팔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점이거든요. 맞죠? 딱 봐도 티 나죠? 여기 다. 월봉 보세요. 엄청 중요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하면 못 넘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 거고요. 잘 팔았네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렇게 빠지면 18,500원까지 빠졌으면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쨌든 잘 도망 나왔다. 다행이다. 고맙다. 그 차트 공부하세요. 차트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월봉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일단 제가 1차 매도 해가지고 한 10% 정도 먹고 나왔고 한동안 제가 이거를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저한테 또 알람이 온 거예요. 야, 너 매수할 때 됐다? 이렇게 이제 알람이 와서 제가 2022년 9월이죠. 18,950원에 매수를 했네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무슨 가격이냐면 여기에요. 이게 일단 월봉이잖아요. 이게 2004년도에 저점이에요. 2004년. 아주 옛날이죠. 거의 20년 된 그런 2004년도에 저점에 왔으니까 저한테 사라고 알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서 좀 고민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때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그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한전은 망하진 않는다.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라지진 않는다. 한전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전이 재계 몇이죠? 재계 2위인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한전이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전은 일단 사자. 그리고 역사적 저점이다. 2004년도 저점이다. 더 내려갈 저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2년 9월 20일 날 18,950원에 매수를 했고요. 이제 여기 볼게요. 한 10%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 어디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왔냐면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산 가격이 여기니까 28,800원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가격이긴 했네요. 보니까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항 받고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될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내려올 수 있죠. 물론 뭐 저는 주주이긴 하지만 내려온다는 것도 생각하고 전 투자합니다. 내려올 수 있죠. 얼마까지? 18,5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죠. 여기서 혹시 뭐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 저처럼 이제 사자의 심장,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 매수할게. 2004년 저점이니까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여기서 매수할게. 나중에 좋아지면 배당도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좋은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8,500원 기억하셨다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내려가면 저는 여기 오면 다시 매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매수한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할 거고 더 내려가도 저는 웬만하면 안 살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딴 거 사죠 뭐. 성장성 있는 그런 애로 좀 사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뭐 비중을 많이 가져갈 종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18,500원 정도 오면 좀 가볍게 들어가셨다가 망하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매수하실 타이밍이 나오실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제가 왜 18,500원 가서 사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먹을 게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팔았던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사서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올라가는 거 보면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18,500원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간다면 이제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더 낫겠죠. 예, 더 나으니까.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저처럼 매수 중에 있다면, 22,850원. 요거하고 25,250원. 이거 두 개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22,850원에서 팔 건지, 아니면 25,250원에서 팔 건지, 이 두 개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요, 아마 25,000원까지 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쵸. 예, 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한전 쪽에서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내년도에 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전쟁도 끝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쭉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예, 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치 눈치 보고 뭐 그 가격 올리네 마네 이런 거 말고, 원자재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변동해서 어떨 때는 좀 비싸져서 좀 부담을 주더라도 좀 내려오면 그만큼 또 싸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뭐 그냥 일시적인 이런 계획보다는 좀 장기적인 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남는 또 수익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기업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배당 받아가면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전기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나와준다면 좀 장기로 가져갈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만 제시를 한다면 아마 저는 25,000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또 매도할 때쯤 돼서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정리하자면 한전 결론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망하지는 않는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결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기다려서 18,500원 정도면은 뭐 2004년 저점이니까 매수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진 마시고, 많이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좀 적정한 금액으로 매수할 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고점이 22,850원하고 25,250원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 고점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나올지, 22,850원도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꽤 되거든요. 그래서 22,850원에 나올지, 25,250원에 나올지, 요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25,000원까지 기다려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물론 뭐 중간에 마음 바뀔 수도 있죠. 예, 보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한전에 또 바란 바가 있다면, 예, 어쨌든 뭐 제가 주주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배당의 목까지 계산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맨날 문제가 돼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말고, 정치적으로 눈치 보게 하지 말고, 기업으로서 좀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걸 만들어주고 배당을 꾸준히 준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25,000원에 팔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 사야 할지 저점 알려드렸고요. 어디서 팔아야 할지 고점 알려드렸거든요. 본인의 계획에 맞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